자, 여러분 교재 245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우리가 투자론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매년 7, 8문제 출제가 되는 중요한 단원이고요. 개론에서 수식도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약간 어려운 형태의 단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보면요. 그 개념이 나와 있죠. 자, 현재 돈을 지출할 수 있는데 지출을 하지 않죠. 투자를 해서 미래에 돈을 벌어서 미래에 지출을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현금 수입, 그리고 현재에 돈 나가는 거죠.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 자, 우리 실생활에 뭐 투자 뭐 많이 하죠. 우리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 금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하게 될 때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을 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보게 되면은, 자, 이 투자를 보게 되면은 항상 부동산은 취득을 하죠. 자, 취득을 할 때는 총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럼 총 투자한 금액을 10억 원 투자했다. 자, 이 10억 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을 보유를 하면서 부동산을 운영을 해요. 자, 운영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임대료 수입은 연간 계산을 해요. 연간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는 우리가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겠죠. 연간 계산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우리 학문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는 투자는 1년 이상 보유를 한다는 거. 그럼 투기는 뭐예요? 반대로? 1년 이내지. 1년 이내.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지나서 또 처분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의 장점은요, 이 보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뭐를 얻을 수 있다?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소득 이득이라고 해요. 보유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임대료 수입 없는 거. 근데 또 처분을 하게 되면은 처분한 가격과 취득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전문 용어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라고 해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인데 이 용어는 여러분이 토지 특성, 영속성 하면서 배우셨어요. 한번.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져요. 투자는. 우선. 자,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죠. 이 금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요. 왜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니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 내 돈,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더 높이는 행위를 투자의 장점이에요. 남의 돈은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정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사용을 함에 따라 부동산은 소모되죠. 이 소모됨에 따라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가상각 비용이나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돼요. 세액 공제가 되니까 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또 갖습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요.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죠. 해지.
자, 이건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었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는 거죠. 자, 요즘에 요런 게 있죠. 소유에 따른 금지. 이런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 증대가 되는데 요즘 많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건 소유에 따른 금지. 이것도 투자의 장점이에요. 단점 중에서 27회 또 정답 물었는데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점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황금성이 부동산은 상당히 낮다는 거. 근데 시험에는 뭐죠? 높다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27회 시험에 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은 자금을 융통받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상의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위치가 불리한 곳에 투자하면은 또 처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위치상에 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품 판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또 거래에 따른 비용,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 행정적 통제를 또 많이 받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점을 우선 장단점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46, 7페이지 보시면은 이 박스에 보시면요, 총 투자 금액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10억에는 내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본. 자, 내 돈, 이 자기 자본인데 여러분 내 돈은 4억 원 투자를 했다. 얘기죠. 이때 여러분 주의할 건 자기 자본을 우린 전문 용어로 지분이라고도 하고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용어를 우리 또 바꿔서 또 출제하니까 내 돈,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또 더해줘야지.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남의 돈을 잘 이용해야 돼요. 이때 남의 돈을 뭐죠? 타인 자본이야. 남의 돈, 타인 자본. 남의 돈을 뭐라고 한다? 부채지 뭐. 부채.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인 자본은요, 우리가 이자가 없는 게 있어요.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하면 대표적으로 요즘 뭐가 있어요? 전세금, 보증금 있어요.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에 전세금, 보증금만 지불해 주면 돼요. 이자는 없어요.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이 있고 또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이 있어요. 자,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이 대표적으로 뭐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얘기하죠. 자,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이걸 저당이라고 해요.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 저당 투자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 또 말을 바꿔서 전문 용어로 이렇게 좀 이제 약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있어서 이 용어를 이제 배우는데 시험 문제에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이론으로 출제를 했고 지분,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물었고요. 그리고 29회는 또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하여튼 출제가 자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잘 여러분이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고요. 자, 20번 우리가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올해 또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뭐를 이용한다? 지뢰를 뭐라고 해요? 레버라고 하거든요. 레버. 지뢰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이용하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지뢰. 자, 이 지렛대
효과를, 지뢰를 뭐라고 하죠? 레버라는데,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자, 레버리지 효과인데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남의 돈을 잘 이용을 해야 돼. 항상 여러분,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우선 차입금인데 이걸 잘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남의 돈.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항상 뭐를 이용해야 돼? 남의 돈을 이용을 해야 된다. 남의 돈. 자,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요, 남의 돈을 잘 활용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자본, 이 차입금을 항상 이용을 해야 돼요. 예? 자, 이용을, 차입금, 타인 자본을 항상 이용한다. 그러면은 만약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돈을 이용하지 않는다. 전액 내 돈 갖고 투자한다. 자, 부동산을 사는데 전액 내 돈 갖고 투자해. 그러니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타인 자본, 부채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래요. 자,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 금융은 아까 뭐라고 하냐면,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걸 금융인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돈 안 빌렸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안 빌렸으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것은 전액 내 돈 갖고 투자하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지렛대 효과는 뭐를 이용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때 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또 뭐가 있다?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요즘 뉴스 보면요, 기업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라,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항상 부동산도 남의 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항상 뭐를 이용해야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타인 자본인 부채를, 타인 자본 부채를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 타인 자본 부채를 얼마 조달할 수 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겠지.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뭐죠? 지분이죠. 그래서 남의 돈을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 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이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얘기해요. 여러분, 부채 비율은 수식으로 썼는데 이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인데, 자, 시험 문제 요거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 말로 출제했는데 여기 정답이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여기 하면요, 시험 문제 내니까 여러분이 틀린 이유가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뭐뭇에 대한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요 뭐뭇에 대한을 할 때 앞에 있는 지분은 뭘로 가야 돼? 예? 분모로 가는 거야. 앞에 있는 지분. 분모로 가고, 뒤에 있는 요 부채는 뭐? 분자. 이걸 몰라서 잘 틀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했어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로 출제했어요. 그 지문이 28회 시험 정답. 말을 잘못, 이제 분모 분자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면요, 분모 분자를 잘 바꿔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뭐뭇에 대한으로 출제하거든요. 그때 요거 분모 분자 들어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이 변화를 가져오면요, 여러분, 남의 돈을 조달하면 뭐를 줘야 돼?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줘야 되니까 이자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수익률이 달라져요. 무슨 수익률? 내 돈이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한 뭐가 달라진다?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지분 수익률은 또 어떻게 구성돼요? 우리 분모는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
자, 자기 자본인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인 지분 수익인데 이 지분 수익에 뭐가 들어간다? 세전. 자, 여러분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현금 흐름. 자,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현금 흐름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요거죠. 자, 그러면 이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 이런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이에요. 여러분 순수익이 얼마 나왔느냐? 그런데 문제는 순수익에서 뭐를 빼냐 하면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타인 자본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 타인 자본에 대한 뭐를 뺐냐면은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 여러분 좀 용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어려운 용어.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 써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원리금 상환액은 뭘로 구성됐다? 다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과 대출금에 대한 여러분 매월 원금도 갚고 뭐도 갚아요? 이자도 갚지 뭐. 자,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8회 시험에 부채 서비스액은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 지급액을 말한다? 틀렸죠? 그게 28회 정답이었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느냐예요. 그 지문은 언제? 또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거. 기본 개념을 많이 묻죠. 보시면은. 자, 그리고 이 지분 수익률은요, 계산 문제 단골이에요. 자, 이 지분 수익률은 출제를 하는데 계산 문제 단골 벌써 8번 지문에 나왔어요. 야,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만. 자, 여러분 지렛대 효과 계산은 어디서 출제를 한다? 요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 8번. 그럼 29회, 27회, 25회, 18회, 15회, 15회 추가 시험, 13회, 11회 8번 출제했어요. 그만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계산 문제도 출제하고요. 또 이론으로 또 이렇게 출제 2번 했어요. 또. 자, 여러분 지분 수익률은 세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런 지문으로 2번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수식은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 계산 문제도 내지만 또 말로써 보기에서 또 들어와요. 지분 수익률은 진짜 중요해요. 올해 진짜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표가 247페이지 밑에 표가 나오는데 이 지렛대 효과는 크게 수익금. 자,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가 있고 뭐가 있다? 수익률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자, 이때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 수익금 지렛대 효과. 이 금액이 떴잖아요.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이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뭐라고 나오죠? 갭 투자. 요즘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중요한 예인데 이 갭 투자는 용어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죠. 뭐가 되냐면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5억이면 전세 가격 4억이면 내 돈 얼마만? 1억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뒤 주택 가격이 지금 5억인데 7억이 된다 하면 얼마? 내 돈 1억 투자해서 1년 뒤에 2억 번다는 얘기죠. 1억이 지렛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비율이 높아야 돼.
요 비율이 높다.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높다는 것은요, 어떻게 돼? 내가 투자하는 지분을 적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더 활발해.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돼? 전세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의 거의 90% 가는 곳도 많아요. 100% 가는 곳도 있지만 서울특별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계층이 이왕이면은 돈 어떻게 돼요? 거의 90%, 100% 가까이 가는 부분을 약간 내 돈 넣고 사면 1년 뒤에 오르면은 내 벌겠다. 그 정도 내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뭐 한다? 신용대출로 1억을 받아요. 1억 받아서 어떻게 돼요? 7억짜리 사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7억인데 갑자기 전세 급등해서 전세 가격이 7억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만 있으면 돼? 세금 낼 돈 하고 중간 1, 2년 이자 낼 돈만 있습니까? 이 신용자를 받아서 사버려. 전세금 안고 사버려. 자기 돈 별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 사버리고 이제 보는 거지.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요거 문제가 생긴다. 너무 이제 요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요즘 은행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어떻게 돼? 아무리 초우량 VVIP라도 5천만 원 이상 대출 금지시켰어요. 요거 때문에. 갭 투자하지 말라고. 1억 갖고 투자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은 이 용어 요거 지렛대 효과 요거 방지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요 밑에 있는 거 출제를 해요. 지금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자 우선은 거기 보면 정 플러스입니다. 이 정의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중립적 효과, 그리고 마이너스 부의 요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수익률 관련해서 20회, 27회,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요 수시표. 자, 이때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여러분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를 얘기해요.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차입 이자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죠. 자, 금융기관에 대출 받았을 때 이자율보다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면 당연히 융자 받아서 투자하죠. 그래서 투자의 장점은 바로 뭐를 누려야 된다? 투자의 장점은 정의 지렛대 효과를 누려야 된다. 자, 그런데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받아도 융자를 받았는데 이 자기 자본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서로 같아서 변화가 없다. 여러분, 융자를 받지 않을 때 비교했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변하지 않아서 같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융자를 받지 않으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뭐한다? 같아요. 자, 융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융자를 이용을 하여도 융자를 이용하지 않는 거와 비교했을 때 융자를 이용해도 이 두 개가 같아서 변화가 없어. 그럼 결국 이 세 개가 다 같다는 얘기인데 이때를 중립적이라고 해요. 중립적.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또 융자를 받았는데 대출 이자율 감당도 못해. 자기 자본 수익이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럼 투자 잘못했죠. 자, 그럼 시험 문제. 이 V 레버리지 효과를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투자 잘못한 경우인데 이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뭐 대환 대출을 받든 하여튼 낮추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뭐 해주면 돼? 높이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또 높이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으니까
대출 이자를 대환 대출에서 낮추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으니까 요건 또 어떻게 높이려면은 또 만기, 대출 기간 만기를 더 뭐 해야 돼? 10년 만기를 20년 늘리면 원리금 상환에 갚는 금액이 낮아지죠. 낮아져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여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시험 문제, 작년 시험은요, 지분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 아닌 걸 출제했어. 요걸 상승시키는 아닌 거. 그때 보기에 여기 나왔어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 이게 정답이었어요. 작년 시험. 수식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이때 종합 수익률을 다른 말로 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또 요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로서 두 번 또 출제했죠.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순 영업소득과의 비율.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10억인데 순 영업소득이 2억이다. 그럼 얼마죠? 곱하기 율은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가 돼. 그럼 융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부채 제로죠. 융자 없으면 여기 제로. 그럼 순 영업소득이 나오고 자기 자본이 바로 뭐다? 총투자 금액에 융자를 안 받으면. 그럼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아요. 융자 안 받으면. 그래서 아까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으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뭐다?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잘 확인 또 해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항상 이제 개념 올해도 중요한데 잘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자, 요 수식은 우리가 두 개는 또 암기를 좀 하고 다니셔야겠죠. 예? 말로써도 출제하니까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계산 문제는 여기 좀 주의를 해두시고, 한 8번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나오죠. 자, 이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건요, 자, 현재 가치가 있어요. 자, 현재 가치는 우리가 present value라고 해. present는 현재거든요. 현재 가치는 value에서 약으로 우리 PV라고 해. 그래서 현재 가치는 PV. 자, 여러분 현재 지금 돈 여러분 1억 원이 있어요. 현재 돈 1억 원이 3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물으면은 1억보다 많아요. 왜 많냐? 뭐를 적용하죠? 여러분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1억보다 많겠지. 현재 1억 원은 미래에 1억보다 많아요. 요걸 뭐라고 하죠? FV. 자, 미래는 뭐라고 하면 future라고 해요. future value. 미래의 가치. FV. 그래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하면은 5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얼마냐 하면은 1억보다 작아요. 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동차 매입을 하면 여러분 지하철 공채를 사게 됩니다. 예? 그럼 공채를 5년 만기인데 요걸 5년 후에 제시하면 그 금액을 받아요. 이자 해서 받는데, 문제는 이걸 할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현재 난 5년 뒤에 받지 않고 현재 받겠다. 그럼 할인을 해줘. 그러면은 할인하면은 어떻게 돼? 원래 받을 금액보다 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지하철 공채가 요즘 여러분 은행에서 거래가 되는데, 옛날 안 할 때는요 사채업자들이 매입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 꼭 그 앞에 딱 등록할 때 딱 기다려. 뭐를 해요? 저 지하철 공채 지금 5년 뒤에 받을 걸 지금 할인해서 현금화 시켜드리겠습니다. 할인율 몇 프로 적용한지 아세요? 그때 50% 적용했어. 그럼 자동차 매일매일 살 거 아니야? 그럼 매일매일 할인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걸 계속 어떻게 돼요? 5년 지나면 계속 이제 그 원리 금액 받잖아요. 그래서 돈 벌기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50%면 엄청난 거지. 예? 그 정도 수익률 나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예?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서 하니까 할인율을 몇 프로? 18% 적용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자, 여러분 요 관련된 사항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래 돈, 자, 미래 가치, 자,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자, 5년 뒤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물을 때는 뭐를 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할인율을 적용해서 뭐 해야 돼? 할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할인율이 높으면, 할인율이 20%에서 30% 높으면요, 현재 가치는 낮아지지. 현재 돈에 요 관계를 알아야 돼.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는 뭐다? 낮아진다. 이런 지문이 시험에 탁탁 튄다. 시험 지문에. 자,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뭐다? 낮아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우리 어음도 할인하잖아요. 우리 보면 어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하청업체 어음을 주면은 이 어음 지금 뭐 원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종업원 임금도 저러니까 이걸 할인하면은 원래 금액보다 또 뭐 적게 받죠. 할인율이 높은가 낮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200, 여러분 교재 51페이지로 가시면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의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이자 계산은, 이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단리는 뭐예요? 단리는 원금의 이자만 지급을 하고요, 이자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럼 복리는 뭐죠? 원금의 이자도 지급을 하고 또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산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 금융기관에서 무슨 계산? 복리로 이자를 계산한다. 복리로 계산합니다. 이것도 26회 9회 두 번 출제했어요. 자, 이때 복리로 계산을 하는데, 복리로 계산하는데 연 이자율 예를 들어서 10%가 됐다. 자, 현재 가치, present value. 자, 현재 100원이다. 자, 현재 100원인데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1년 후에는 원금은 100원. 100원의 이자율 몇 프로? 10%. 곱해주면 이자죠. 원금 이자 더해주면 여기 1년 후에 더. 현재 100원이 1년 후에 얼마냐? 자,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수를 묶으면 괄호로 묶는 거죠. 100원 묶어내면은 괄호 1 플러스 얼마? 0.1. 괄호를 풀면요, 100 곱하기 1 곱하면 요거고요, 100 곱하기 0.1 곱하면 요거고, 요 플러스가 여기 오는 거죠. 괄호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온다? 110원이 돼요. 그래서 현재 100원은 1년 후에 110원이 돼.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자율을 적용한 돈이 더 많아지지. 그럼 2년 후에는 얼마? 다시? 자, 그러면은, 자, 110원이 다시 1년 지나면 또 얼마? 원금은 110. 또 이자는 110원에 몇 프로? 10% 더해주면 되지. 원금 이자. 또 그럼 110원.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또 1 플러스 얼마? 0.1이 돼. 이때 여기서 여러분 이 110원 자리에 요 숫자를 넣어주면 되지. 왜? 110원이 바로 이 빨간 수식이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하나, 둘이 곱해지고 있다. 둘이 곱해지면 여기 뭐다? 제곱. 그러면 1년 후일 땐 여기 뭐다? 1승. 2년 후일 땐 뭐죠? 제곱.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면은 N년 후일 때는 얼마냐?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N년 후일 때는 여기 몇 승? N승이 돼. 요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이용해서 보면은 FV 미래 가치인데 연 이자율 R 퍼센티지 몇 년?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이때 100원은 뭐죠? N년 후에 100원은 현재 가치.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은 연 이자율 R 뭐? N 기간.
자, 이때 여러분 이 얘기죠. 현재 가치 100원입니다. 현재 가치 100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하면 요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일시불의 뭐라고 한다? 미래 가치 계수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인데, 이때 미래 가치를 뭐라고 하죠? 내가 계수라고 해요.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는 말을 사용한다. 자, 현재 주택 가격이 얼마다? 자, 여러분 현재 주택 가격. 자, 현재 주택 가격이 1억 원인데 3년 후에 얼마가 되냐? 자,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 10%. 매년 주택 가격 상승 10% 하니까 0.1. 몇 년 후? 지금 몇 년 후? 3년 후 하면 세제곱. 요거 3년 후 할 때 세제곱. 요걸 곱해주면 요게 바로 뭐죠? 3년 후에 가격이 나와. 그럼 3년 후에 가격이 얼마 나오죠? 요것은 1.1을 3번 곱해주면 1.1을 3번 곱해주면 1.331이 돼. 1.1을 전자기승이 3번 곱하면 1.331 곱해주면은 얼마 나오죠? 요 값은 1억 3,310만 원이 돼. 얘기죠. 현재 주택 가격이 1억 원이고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일 때 3년 후에 주택 가격 얼마냐 하면은 1억 3,310만 원이다.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현재 주택 가격 1억 원인데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라고 할 때 3년 후에 주택 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요거잖아,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자, 그렇게도 말로도 출제합니다. 자, 그럼 이 수식에서 PV는 얼마죠? 자, PV, 요 값이 얼마냐?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이 값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빨간 수식으로 양변을 뭐 해주면 돼? 나눠버리면 돼. FV 곱하기 뭘로 나눴어요? 1 플러스 R에 N승으로 양변을 나눠버렸어. 자, 이때 또 요 수식. 자, 여러분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그럼 또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이때 요걸 현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계수인데 요 두 개 곱하면은, 자, 여러분 2와 2분의 1 곱하면 얼마 나온다? 1. 이때 2와 2분의 1은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요것도 곱하면 얼마? 요 두 수식을 곱하면 1. 곱해서 1이니까 또 이 두 수식도 어떤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여러분 6회 시험에 한 번 또 역수를 출제했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관계다. 여러분 역수 많이 내요. 시험 지문에. 여러분 작년 30회 시험에도 역수관계 또 지문에 뜨거든요. 역수를 이제 3개 배울 건데 지금 하나 배웠어요. 이제 2개를 더 배워야 됩니다.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역수인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원리죠. 이 원리를 앞으로 여러분 투자론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잘 기본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0 우리가 50 우리가 거기에 2페이지 보시면은 문제가 나오죠. 자,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얼마? 자, 현재 가치 PV를 구하는 건데, 자, 5년 후에 얼마? 5년 후에 얼마?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할인율 몇 프로? 할인율 7%.
0.07. 몇 년 후? 5년 후에 이렇게 현재 얼마냐? 몇 승? 5승. 그럼 얼마? 1.07을 5번 곱하면 돼. 예? 그 전자계산 이용해줘. 1.07을 5번 곱하면 여기 요 값이 얼마인가 나올 거야. 요 값. 요 값. 분모. 그래서 1억 원을 분모로 나누면은 이제 되는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10만 원 이하는 뭐다?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럼 반올림은 뭐 어떻게 돼? 4 되면은 반올림 안 되죠. 5 돼야 반올림 되는 거예요. 반올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약 7,130 얼마 나오는데 10만 원짜리 봤더니 30 얼마니까 반올림 안 되죠. 그럼 답은 7,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7,100, 뭐 60만 원 이렇게 되면 요 10만 원짜리에 예? 뭐 50만 원 이렇게 50, 60 하면 반올림은 7,200이 돼. 예? 근데 뭐 40, 뭐 이렇게 나오면 4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반올림 이건 안 되죠, 반올림? 그럼 그런 제로로 가는 거예요.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의미를 아시면 돼요. 5 이상 넘어가야 반올림 돼서 얼마? 7,100이 7,200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하나 출제를 또 우선 28회 시험에 또 기본 개념을 묻는 내용을 한번 출제했습니다. 자, 253페이지에 연금의 미래가치 작년도 출제했는데 이 내용은 잠시 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